김정은으로서는 일단 돈을 벌었고요. 푸틴 형님한테 점수를 땄죠. 상당한 좀 뒷배가 될 수 있겠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분이 북한 내부에 이제 소문으로 퍼질 경우에 지금 테이블 밑으로는 이미 접촉을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거래를 성사시키는 거래의 기술의 일종이지 결코 김정은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고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괘씸하다는 생각을 하겠죠. 이게 아마 베이징의 그 지도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이영종 센터장입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일단 돈을 벌었고요. 그 다음에 푸틴 형님한테 좀 점수를 땄죠. 앞으로 북한이 좀 공공에 처하거나 이럴 때 푸틴이 뭐 전적으로 도와주기는 쉽지 않겠지만 상당한 좀 뒷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대외적으로 상당히 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국면에 처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간 겪지 못했던 엄청난 아마 부담이 곧 밀려올 겁니다. 북한군 전 사상자가 최소한 한 4,000명이 된다는 이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북한 내부에 이제 소문으로 퍼질 경우에 김정은의 리더십에 상당한 손상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김정은은 자기가 아주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북 제재를 자초했고, 내부적으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류 문화라든가 이런 데 빠져들면서 리더십에 상당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돌파구가 좀 보이질 않았죠. 중국을 믿고 의지했는데 시진핑이 사실 별로 도와주질 않고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눈치만 좀 살폈어요. 그런 상황에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고립되고 미국뿐만 아니라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하고도 같이 싸워야 되는 딜레마 상황이었는데, 정말 김정은이가 어떻게 보면 천군만마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전이 푸틴 입장에서 보면 아주 쉽게 끝날 수도 있는, 과거에 그러니까 크림반도 점령 때처럼 밀고 들어가면 금방 항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젤렌스키라든가 우크라이나 국민 또 국제사회의 지원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푸틴 입장에서는 고립무원의 상황이었는데 벨라루스 정도가 좀 초기에 후원을 해줬지만 그건 뭐 말뿐이었고요. 결국은 엄청난 포탄과 또 10,000명이 넘는 병력, 무기체계 이런 것들을 지원해준 김정은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테이블 밑으로는 또 비공개리에 이미 접촉을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통상적으로는 미국 뉴욕에 있는 UN 북한 대표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는 접촉을 하지만 아마도 과거에 2018년 싱가포르 그리고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만날 때 양측 북미 간의 마쿠 접촉을 교섭했던 그 라인이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나 다른 대미 라인들도 이미 북미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를 벌이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양측이 사실 어떤 의제를 다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하노이 노딜 이후에 김정은도 지금까지 절치부심을 해왔기 때문에 뭐 경제라든가 또 대북 제재 해제라든가 핵과 미사일 부분이라든가 미군 유해 북한에 있는 거를 송환해 오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아마 안건들이 차곡차곡 다 리스트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고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을 좀 띄우는 의미에서 너는 뭐 굿보이고 뭐 매우 스마트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는 좋습니다. 그거는 트럼프 특유의 어떤 협상의 기술이고 상대방을 띄워서 뭐 부동산이든 뭐든 후려쳐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이런 자기가 말하는 거래의 기술의 일종이지 결코 김정은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우리는 약간 불안한 측면은 있죠. 그리고 김정은도 이 노련한 사업가 협상가 또 부동산 재벌 트럼프한테 잘못하면 말려들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정은이가 절대 말려들지 않을 거야 하고
되게 자제하고 이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역시 트럼프의 이 상술이 보통이 아니죠. 1월 20일 날 취임하면서부터 뉴클리어 파워 이러더니 또 국제사회가 또 한국이 특히 북한을 이러다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미 국무부 백악관이 나서서 북한 비핵화,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트럼프 2기에서도 계속되는 미국의 정책이다. 이렇게 두 번이나 확인을 해요. 그런데 트럼프가 또 한 번 이번엔 빅 뉴클리어 네이션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표현 자체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상의 핵 보유국,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5개국은 핵 보유국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뉴클리어 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 클럽에 들어가고 싶겠죠. 그렇지만 이 5개 핵보유국 빅5에 들어가는 건 중국하고 러시아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이렇게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분류가 돼 있지만 이스라엘조차도 거기에 들어간다는 건 꿈을 꾸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을 9번째 핵 보유국,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부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트럼프는 최대한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김정은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어떤 지금 사전 판깔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북미 간의 스몰 딜입니다. 북한을 완전히 핵을 포기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영변이라든가 또 제2의 뭐 강선에 있는 핵시설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핵 보유, 그러니까 핵 그 저장고 이거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상 동결시키고 또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같은 경우도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는 쪽으로,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만 이렇게 억제를 시켜 놓는다면 사실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 그것이 뭐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에 실어서 또 전술 미사일로 북한이 계속 한국을 핵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우리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자체적인 핵 보유라든가 잠재적 핵 능력 보유, 또 그게 안 된다면 미군이 과거에 한국에 배치했던 전술 핵무기, 지금은 완전히 철수했습니다만 재반입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괘씸하다는 생각을 하겠죠. 중국이 특유의 그런 외교나 이런 것 때문에 티를 내고는 있지 않지만 사실 북한 정권을 원래 탄생시킨 거는 한반도 분단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소련 군정이 김일성을 앞세워서 한 거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대한 뭐 지분이랄까요? 이거는 러시아, 소련이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을 스탈린의 후견을 받아서 일으킨 이후에 북한이 완전히 한반도에서 북진하는 유엔군과 한국군에 의해 가지고 괴멸 상태에 있었을 때 결정적으로 도와준 게, 오늘날의 북한이 있게 해준 게 사실은 중국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그동안 북한이 어려울 때마다 식량을 지원하고 원유를 지원하고 또 정치적 후견인 역할까지 해가지고 중국이 없었으면 그동안 북한이 저렇게 버티질 못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김정은이 갑자기 푸틴한테 달려가더니 북러 관계가 최고의 관계고 러시아가 북한의 최고 우방이다, 이렇게 김정은하고 최선희 외무상이 막 공개적으로 떠들기 시작해요. 이게 아마 베이징의 그 지도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러 관계가 우크라이나전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잘 순항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전 종전 이후에 북러 관계를 지속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국제관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은 교역관계인데 북한의 대외교역 중에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간 통계로 보면 1% 미만이거든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관계가 1% 미만이라는 건 어떤 관계를 지속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 85%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으로 다시 거래선을 바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시진핑과 중국 지도부는 북한 측에다가 좀 자성이라든가 일정한 좀 책벌을 주는 이런 과정을 군기 잡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